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아로TV 창작물 팔도암행어사 네 번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로TV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봄은 아직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바람 끝에는 겨울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주마가는 조용했다. 점심을 지난 시간, 사람들 몇이 흩어져 앉아 술을 기울이고 있었고, 구석에서는 늙은 사내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흥얼거리고 있었다. 화로 위에서는 물이 끓고 있었고, 은은한 김이 천천히 공기 위로 올라갔다. 황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밖으로 향해 있었지만 무엇을 보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문틈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그의 소매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맞은편에 앉은 김혁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이 고을은 생각보다 조용하군요. 황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뒤 짧게 말했다. 겉보기에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쾅!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간에 서 있는 것은 돌이었다. 숨이 끊어질 듯 가빠 있었다. 어깨가 들썩이고 손은 허공을 붙잡듯 허우적거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한 듯 흔들리고 있었다. 야, 이 녀석! 주막 주인이 뭐라 하려다가 말을 멈췄다. 도리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오다가 비틀거렸다. 발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대로 넘어질 듯 앞으로 쏠렸다. 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리의 팔을 잡았다. 야, 도리! 정신 차려! 나으리, 그 처녀가... 말이 끊겼다. 숨이 막힌 것처럼 입을 벌린 채 소리를 내지 못했다. 눈물이 먼저 쏟아졌다. 그러자 주막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술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죽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주막 안의 공기는 싸늘해졌다. 김혁의 눈이 아주 짧게 좁아지고 황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도리 앞에 멈춰 섰다. 어디냐? 짧은 말이었다. 그러자 도리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흔들었다. 말하려 했지만 다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떨리는 손이 문 밖을 향해 가리켰다. 그곳은 강 쪽이었다. 황의는 더 묻지 않고 바로 몸을 돌렸다. 김혁이 짧게 물었다. 맞는 거냐? 그러자 도리는 고개만 끄덕였다. 황의가 말했다. 늦으면 안 된다. 그 말은 이미 판단이 끝났다는 뜻이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주막을 나섰다. 문이 다시 열리며 바깥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아직 따뜻해지지 못한 봄바람이었다. 도리는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그리고 뒤늦게 두 사람을 따라 뛰어나갔다. 그들은 말을 타지 않았다. 길은 좁았고 흙은 아직 덜 마른 채 질척였기에 걸음이 더 빨랐다. 발을 디딜 때마다
신발 밑창에 진 흙이 달라붙었다. 그렇게 얼마를 갔을까?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었다. 멀리서부터 들리던 그 소리는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에 휩싸이게 했다. 황희의 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김혁이 뒤에서 짧게 종을 걸었다. 힘이 모여있군. 도리는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무 사이를 빠져나오자 시야가 트였다. 강이었다. 바로 북한강. 물은 여전히 거칠게 흐르고 있었다. 며칠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둥글게. 아무도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누군가는 입을 가린 채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어째. 불쌍해서 어째. 아까 새벽에. 아휴, 그래. 물에 떠올랐던 시간이 새벽이래. 그 말들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황의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사람들 사이로 그대로 들어갔다. 그러자 물길이 열리듯 길이 저절로 열렸다. 그 누구도 황의를 막지 않았다. 아니,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듯했다. 그렇게 안쪽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시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물가였다. 젖은 모래 위에 여인 하나가 누워 있었다. 분명히 그녀였다. 뱃사공 처녀. 머리카락은 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옷은 무겁게 가라앉은 채 몸에 붙어 있었다. 손이 보였다. 모래를 쥔 채 아주 약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황의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그저 눈으로만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혁도 말이 없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내리다가 다시 강 쪽을 바라보았다. 물살은 진실을 알고 있는 듯 거칠게 흘러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김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상하군. 아주 낮은 목소리였다. 황의가 짧게 물었다. 뭐가? 김혁이 답했다. 떠내려온 것 치고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그 말이 떨어지자 도리의 숨이 멈칫했다. 그는 그제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무언가를 보았다.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나으리. 목소리가 갈라졌다. 손이 떨렸다. 그 떨리는 손이 처녀의 시신이 놓인 방향이 아니라 조금 옆을 가리켰다. 물가와 모래 사이. 사람들의 발자국이 겹쳐진 자리. 아까 여기.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황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기울였다. 그는 모래 위를 보았다. 발자국이 여러 개였다. 겹쳐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히 달랐다. 다른 것들과 다르게 깊었다. 그리고 방향이 물 쪽이 아니라 바깥쪽이었다. 황희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훑어보았다. 사람들, 강, 하늘, 다시 여인의 시체.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로 그때 바람이 한 번 스쳤다. 젖은 머리카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황희가 말했다. 사고가 아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하게 떨어졌다. 사람들 사이에서 숨이 한 번 멎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더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럼 누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황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시선을 사람들에게서 떼지 않았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금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 그 집이래. 아이고,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더라고. 어구, 빚이 있었다지? 그 빚 때문이라던데. 조금 전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이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다. 마을 안쪽, 기와가 높이 올라간 집. 바로 그때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그 처녀, 부자 영감한테 들어간다 했잖소. 또 다른 사람이 말을 받았다. 아이고, 아버지 약값 때문에 돈을 빌렸다더라고. 그렇지? 그래, 맞아. 못 갚으면 뭐 뻔하지. 말이 짧게 끊겼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질 뜻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다. 첩. 그 단어 하나면 충분했다.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표정이 퍼져나갔다. 동정도, 분노도 아닌 그저 그럴 줄 알았다는 얼굴.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혀를 찼다. 아이고, 결국 그렇게 된 거지 뭐. 아유, 좋은 꼴 못 보겠더라니. 아이고 참. 그 말들이 공기 위로 가볍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졌다. 황의는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관아는 김혁이 답했다. 이미 움직일 거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탁탁탁, 타타닥. 빠르게 달려오는 발소리였다. 그리고 아전 둘이 모습을 드러냈다. 숨이 약간 차 있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을 미치며 안쪽으로 들어왔다. 비켜라! 짧은 외침이었다. 그리고 시체를 확인하자마자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판단은 이미 끝난 듯했다. 한아전이 돌아서며 말했다. 그 집이다. 말은 짧았다. 누구도 묻지 않았다. 다른 아전이 바로 뒤를 이었다. 끌고 와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다. 기와집, 그곳은 부자 영감의 집이었다. 누군가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아이고, 역시. 그 말 하나로 이야기는 완성된 듯 보였다. 도리는 그 말을 듣고 황의 쪽을 바라보았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말일까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상한 기색이 분명했다. 그때 김혁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글쎄, 세상 일이란 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 리 없으니 말이야. 그렇게 쉽게 끝나면 좋긴 하겠지. 황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한 번 더 시체를 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옮겼다. 강, 모래, 발자국, 사람들, 그리고 소문. 그의 마음도 부자 영감의 짓일 수 있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딱 하나 어긋난 게 있었다. 황희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좁아졌다. 허허, 아닐 수도 있겠는데. 작게 말했다. 김혁이 고개를 돌렸다. 뭐가 말입니까? 황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아주 짧게 말했다. 너무 빨라. 김혁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렇지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속도, 아전이 결론을 내리는 속도, 소문이 퍼져나가는 속도, 그 모든 것이 너무 빨랐다. 그건 진실의 속도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때 아전 하나가 돌아보며 말했다. 관하로 간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미는 분명했다. 부자 영감, 이미 범인이 되어 있었다. 황희는 그 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가자. 김혁이 물었다. 확인하러요? 황의가 답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 관아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황의와 김혁이 도착했을 때 부자 영감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양 옆에는 아전 둘이 붙어 있었고 그 뒤로는 마을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싸고 있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예 발돋움을 하고 서 있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였다. 부자 영감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옷차림은 단정했다. 비단 도포는 흐트러진 곳이 없었고 갓도 반듯하게 쓰여 있었다. 김혁이 낮게 중얼거렸다. 저 노인이 범인인가? 황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아전이 손을 들어 막으려다 잠시 멈칫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사또의 눈짓에 비켜섰다. 황희는 부자 영감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말했다. 그 처녀를 언제부터 어떻게 알았소? 부자 영감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답이 돌아왔다. 알았소. 목소리가 낮았다. 그러나 떨리진 않았다. 돈을 빌려줬소. 이번엔 바로 이어졌다. 갚지 못하면 데려오기로 되어 있었소. 마당이 아주 작게 술렁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봐, 보라고.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네. 그럴 줄 알았어. 어쩌면 저렇게 떠이지도 않고, 어휴, 대단하네. 그렇게 결론은 더욱 확실해지는 듯 했다. 황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첩으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부자 영감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이 드러났다. 의외로 그의 눈은 탐욕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냥 피곤해 보일 뿐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겠지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런데 나는 그럴 생각은 없었어.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다. 비웃음이었다. 아이고, 이제 와서? 아이, 뭐 다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들이 흘러나왔지만 부자 영감은 고개를 돌리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그저 황의만 보고 있었다. 그 아이 아비가 죽을 병이 들었었소. 말이 끊겼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다.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이미 살 의지가 없어 보였소. 그리고 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다. 내 그대로 그를 돌려보낼 수는 없었소. 말이 꾸밈이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였다. 김혁이 옆에서 팔짱을 풀었다. 그래서 그가 물었다. 부자 영감이 답했다. 우선 살려놓고 일을 시킬 생각이었소. 일? 집안일이든 가게 일이든. 그는 덧붙였다. 사람으로 사람답게 다시 살게 할 생각이었소.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다. 아주 짧게. 그러나 곧 다시 깨졌다. 말은 잘하네. 아이, 그러게 다 그럴싸하게 말하는 거겠지. 누군가가 비웃었다. 황희의 존재를 모르는 한 아전이 앞으로 나섰다. 그건 재판에서 따질 일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또는 황희의 눈치만 살피듯 별다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잠시 뒤 관할을 나온 세 사람은 말없이 길을 걸었다. 사람들의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앞에는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만 남았다. 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요? 짧았다. 황희가 답했다. 빠져있다. 뭐가? 이야기가. 김혁이 웃었다. 하하, 아이,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건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리는 두 사람의 뒤를 따라 걷고 있었다. 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머릿속은 다른 데 있었다. 강가였다. 처녀가 누워있던 자리,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 나으리! 도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황의가 걸음을 늦추며 도리에게 고개를 돌렸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리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뭐가? 도리가 잠시 눈을 감았다. 기억을 더듬는 듯 천천히 말했다.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말이 끊겼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이어갔다. 사람들이 다 모여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김혁의 눈이 올라갔다. 그럼? 도리가 고개를 들었다. 누가 먼저 있었습니다. 공기가 조금 바뀌었다. 황희의 시선이 아주 미세하게 깊어졌다. 누구냐? 도리는 바로 답하지 못했다. 얼굴은 잘 못 봤습니다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근데 숨어 있었습니다요. 김혁이 웃음을 지었다. 숨었다고?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디에? 나무 뒤에서.
황희의 눈이 반짝였다. 그러자 도리가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김혁이 낮게 숭얼거렸다.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도리가 말했다. 예, 짧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황희가 물었다. 혹시 옷차림은 어떠했느냐? 도리가 바로 답했다. 관아옷과 비슷했습니다요. 김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아전? 도리가 고개를 저었다. 저 글쎄,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다. 좀 옷이 낡아 보였습니다. 황희의 시선이 변했다. 전직 아전인가? 김혁이 피씨 웃었다. 아전인 듯 아닌 듯 하단 말이지. 그렇다면 나는 기다에 걸겠어. 도리가 덧붙였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뭐 그거야 걸릴까봐 그런 거겠지. 황의는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그는 돌아서며 말했다. 가자. 김혁이 물었다. 어디로 말입니까? 황의가 답했다. 생각을 좀 정리하러 가야겠다. 김혁은 더 묻지 않았다. 이미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말로 꺼내기 전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던 것이다. 김혁이 도리를 희끗 바라보았다. 너는 왜 그러고 있냐? 도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다. 저는 잠깐 가볼 데가 있습니다. 김혁이 눈썹을 들었다. 에? 가볼 데? 도리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숙소로 가 계시면 제가 뒤에 찾아가겠습니다. 김혁은 무어라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다. 황의가 이미 도리의 얼굴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리의 표정은 어설펐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했다. 무언가를 확인하러 가겠다는 눈이었다. 황의가 짧게 물었다. 짐작가는 것이 있느냐? 도리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까 그 사람 말입니다. 아전? 예. 황희가 도리를 보았다. 그 시선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으나 안을 꿰뚫어 보는 듯 하였다. 혼자 움직일 생각이냐? 도리가 아주 작게 침을 삼켰다. 예. 김혁이 헛웃음을 흘렸다. 아이고, 겁도 없군. 도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겁은 나지만 지금은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황희가 말했다. 무리하지 마라.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도리는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다. 쫓대, 들키지 말 것, 확인하되, 몸을 던지지는 말 것. 도리는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예, 나으리. 황희는 더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김혁도 따라 돌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주막으로 가서 기다리시죠. 저 녀석이 빈손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꼬리를 물고 있지. 그렇게 두 사람은 주막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도리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반대편 골목으로 몸을 틀었다.
바람이 좁은 골목 사이를 스치며 지나갔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탓에 마을의 그림자는 더 길어져 있었다. 지붕 밑으로는 늦은 햇빛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고 흙길 위에는 사람들 발자국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도리는 숨을 죽인 채 걸었다. 먼저 가야 할 곳은 뻔했다. 그자가 오래 머무를 만한 곳, 관아와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곳, 마을 중심이 아니라 뒤쪽으로 길이 점점 좁아졌다. 사람의 발길이 적은 곳, 흐익이 더 거칠어졌고 잡초가 길을 덮고 있었다. 해가 조금씩 더 기울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년이 그때 말이야 겁을 먹고. 단어들이 끊겨 들렸다. 그러나 의미는 충분했다. 도리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찾았다. 도리가 한 발 더 나아갔다. 소리는 생각보다 가까웠다. 나무 몇 그루만 돌아서자 사람들이 보였다. 낡은 운막 옆, 비어있는 나무 그루터기 위에 둘러앉아 있었다. 술 냄새가 먼저 풍겼다. 강하고 싼 막걸리 특유의 시큼한 냄새였다. 사내 셋, 그리고 그중 하나가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옷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관복, 빛이 발해 있었고 여러 군데 해져 있었다. 그러나 형태는 남아 있었다. 도리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맞아. 그는 한 발 뒤에 멈춰 섰다. 나무 뒤, 그늘 속이었다. 그곳에서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말이야. 낡은 관복을 입은 사내가 말했다. 혀가 조금 풀려 있었다. 말끝이 흐트러졌다. 그년이 나를. 웃음이 섞였다. 그리고 거칠었다. 야, 그날 기억나냐? 옆에 있던 사내가 킥 웃었다. 아이,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아이, 들어봐. 그가 손을 휘저었다. 술이 조금 튀었다. 배에서 말이야. 그 순간 도리의 숨이 멈췄다. 사내가 말을 이었다. 겁을 먹더라고. 하하하하. 그가 웃었다. 아, 그때, 응? 그때 말이야. 그 눈을 봤어야 했는데. 옆에 있던 사내가 말했다. 그래서 밀었냐? 아이, 미긴 뭘 밀어. 그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냥 잡으려고 했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더 낮았다. 근데 발을 헛디디더라고. 술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툭. 그대로 떨어졌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도 멎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잠시 뒤 다른 사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 그래서? 그가 손을 내졌다. 그래서 뭐? 짧게 웃었다. 가라앉았지. 아이고야. 도리의 손이 꽉 쥐어졌다. 사내가 고개를 기울였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답했다. 살려달라고 하더라고. 그 말이 아주 가볍게 떨어졌다. 이렇게 손을 잡더라고. 그는 손을 들어 보였다.
이렇게 말이야. 손가락이 허공에서 잠깐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다. 놔버렸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뭐 어쩌겠어. 잡으면 나도 같이 빠져버리는데. 헤헤헤. 다른 사내가 욕을 내뱉었다. 미친놈. 그가 웃었다. 아이, 이미 끝난 일이야. 잠시 침묵. 그리고 그가 덧붙였다. 아무도 못 봤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리의 발이 삐끗했다. 짧은 정적. 그리고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다. 누구야? 목소리가 달라졌다. 술 기운이 순간 사라진 것처럼 다른 두 사내도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거기 누구야? 도리의 발이 아주 미세하게 뒤로 물러났다. 소리는 작았지만 그들이 듣기엔 충분했다. 사내의 눈이 번뜩였다. 잡아! 짧았다. 그러나 명확했다. 그 순간 땅을 박차는 소리가 숨보다 먼저 튀어나왔다. 잡으라고! 짧은 외침이었다. 세 사내가 동시에 뛰어들었다. 도리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손이 먼저 다 거칠게 어깨를 잡아챘다. 여기 있었네. 사내놈의 침이 도리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도리의 몸이 그대로 끌려 나왔다. 사내의 눈이 좁아졌다. 봤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도리의 숨이 끊어질 듯 흔들렸다. 아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목덜미를 찍어 눌렀다. 봤군. 더 낮은 목소리였다. 도리의 몸이 그대로 앞으로 꺾였다. 숨이 막혔다. 이 자식 도망도 안 가고 지켜보고 있었어. 멍청한 거지. 손이 더 깊게 조여들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그때 다른 사내가 말했다. 담궈버리자. 그 한마디에 공기가 싸늘해졌다. 장난이 아니었다. 도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안 됩니다. 나 아무것도. 늦었어, 이놈아. 그의 손이 더 깊게 목을 쥐었다. 한 놈이 강 쪽으로 움직였고 도리도 발이 질질 끌려갔다. 진흙이 튀었다. 놔. 도리가 필사적으로 버둥거렸다. 그러나 힘이 딸렸다. 이미 몸이 지쳐 있었다. 조용히 해. 주먹이 올라갔다. 퍽! 턱이 돌아갔다. 시야가 번쩍였고 귀가 울렸다. 이제야 얌전해졌네. 웃음이 들렸다. 강물이 점점 가까워졌다. 차가운 물소리가 귀를 때렸다. 도리의 숨이 가빠졌다. 죽는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다. 하나, 놈이 낮게 샜다. 둘. 손이 도리를 들어올렸다. 몸이 허공에 떴다. 그 순간 바람이 스쳤다. 아주 미세한 기척이 느껴졌다. 응? 놈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그와 동시에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다. 보였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툭! 짧은 소리였다. 도리를 잡고 있던 손목이 멈췄다. 뭐야? 말이 끝나기 전에 손이 비틀렸다. 뼈가 꺾이는 소리가 났다. 짧은 비명이 터졌다. 그제야 보이는 이는 황이었다. 언제 나타났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목을 쥐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절대 풀리지 않게. 그러자 도리를 붙잡고 있던 힘이 풀렸다. 도리의 몸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완전히 떨어지기 전 다른 손이 도리를 붙잡았다. 바로 김혁이었다. 야, 정신 붙들어! 그가 도리를 끌어당겼다. 도리는 거의 늘어지듯 그의 품으로 넘어갔다. 숨이 끊어지듯 터졌다. 그 사이 남은 둘이 동시에 움직였다. 이 자식들! 하나가 달려들었다. 주먹이 날아왔다. 그러나 닿지 않았다. 황희의 몸이 아주 조금 옆으로 틀어졌다. 그리고 툭! 팔꿈치가 스쳤다. 그 한 번이었다. 사내의 몸이 그대로 옆으로 꺾였다. 균형이 무너지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마지막 하나가 멈칫했다. 눈이 흔들렸다. 이게! 말이 끝나지 않았다. 황희의 시선이 올라가 그를 향했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 하나로 사내의 발이 뒤로 물러났다. 김혁이 낮게 웃었다. 이건 좀 심했지. 도리를 뒤로 숨기듯. 뒤로 가 있어. 도리는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기어서 물러났다. 다리가 풀렸다. 숨이 여전히 가빠졌다. 황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남은 사내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다시 말해라. 그러자 사내의 눈이 흔들렸다. 뭐를? 황희의 시선이 더 낮아졌다. 강에서 너희들끼리 떠들던 말. 그러자 침묵이 흘렀다. 사내의 입술이 떨렸다. 떨어졌습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제가 미지는 않았습니다. 말이 흐트러졌다. 겁주려다가. 황희가 한 발 더 다가갔다. 가만. 너는 그때 그 놈이 아니냐? 그러자 김혁이 받아 말했다. 아니, 너 그 영감을 끌고 가던 그 놈 아니야? 사내가 그대로 주저앉았다. 지금 잡으려고 했습니다. 눈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놓쳤습니다. 그 말이 끝이었다. 관아마당은 다시 조용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고요는 전과 달랐다. 사람들이 서 있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얼굴이었다.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전직 아전이었다. 그의 어깨는 무너져 있었고 고개는 들리지 않았다. 양 옆에는 아전들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황희가 들어서자 바다가 갈리듯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누군가는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수령이 먼저 다가왔다. 모두 들었습니다. 짧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황희가 물었다. 사실이오. 수령이 고개를 깊게 숙였다. 예. 잠시 정적이 흘렀다. 황희가 시선을 옮겼다. 아전을 보았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던졌다. 살려달라 했지. 아전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가 더 깊이 떨어졌다. 잡았으면 살았을 수도 있다. 황희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무거웠다. 죽음 뱃사공 처녀로 인해 네가 저지른 비리가 드러나 관아에서 쫓겨났다. 너는 앙심을 품었고 그녀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물가로 유인해 빠지게 만들었지. 그녀가 살려달라 매달렸음에도 너는 의도적으로 손을 놓았다. 이 죄를
인정하느냐? 침묵이 흘렀다. 그것으로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었다. 수령이 고개를 들었다. 죄를 물어 처벌하겠습니다. 황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저 그놈을 끝까지 쳐다보며 돌아섰다. 김혁이 뒤에서 피식 웃었다. 깔끔하군. 그리고 마당 한쪽 부자 영감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개를 들고 있었다. 황희가 그 앞에 멈춰 섰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자 영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의심받을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살았어야 했는데. 말이 끊겼다. 황희가 말했다. 당신 잘못은 아니오. 부자 영감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더 말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주변의 시선이 바뀌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를 향하던 눈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소문이 뒤집히고 있었다. 그러나 늦었다. 이미 한 사람은 죽었다. 황희가 돌아섰다. 그는 더 머물지 않았다. 김혁이 따라붙으며 말했다. 이번엔 좀 씁쓸합니다. 황희가 짧게 답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은 변명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였다. 관아를 나서자 바람이 불었다. 춘천의 봄바람이었다. 따뜻했다. 그러나 완전히 가볍지는 않았다. 도리가 뒤따라 나왔다. 걸음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강 쪽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뒤 황희가 말했다. 가자. 짧았다. 세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길은 이어져 있었다. 뒤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고 앞에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오늘은 아로TV 창작 이야기 팔도 암행어사 시리즈 제4부를 들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그 진실이 언제 드러나느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정황과 소문만으로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 속도는 언제나 진실이 밝혀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둘러 내려진 판단은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며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죽음과 후회를 남기게 되지요. 결국 정의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조금 더 의심하고 끝까지 확인하려는 태도만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음을 생각하면 인간의 성급함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폭력일지도 모른다는 지점에까지 다다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마주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완성되는 정의는 완전한 정의가 아니라 그저
남겨진 자들을 위한 위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